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더 심한 무릎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대사 질환 중에서는 오직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만이 무릎 통증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학생 PD 김현수입니다. 놀랍게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또 무릎 관절염의 통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러 이곳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정형외과 조병우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매우 연구 결과가 흥미롭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연구 결과 소개에 앞서서 교수님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형외과 임상 조교수로 있는 조병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무릎과 고관절의 관절염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도 관절염에 관심이 많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좀 더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절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심한 관절염임에도 불구하고 안 아파하는 환자가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수술할 정도 아닐 만큼 이렇게 미미한데 너무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절염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니면 노화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고 고혈압, 당뇨 이런 그 내과적 대사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그 관절염 발달이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저도 그래서 그러면 통증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대사 질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그 결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더 심한 무릎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의 결과가 혹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정한 뒤의 결과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있는 환자들에서 더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할 이제 위험도가 1.24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그런 연구 결과라면 그럼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를 조절하면 그것이 또 무릎 통증 같은 것이 좀 같이 조절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혹시? 제가 이번 연구에서 보니까 그 콜레스테롤 혈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을 크게 두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 등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조절하는 군이 있고, 정상 수치보다 넘는 그 조절이 안 되는 군이 있었는데, 그 둘 간의 무릎 통증 정도를 비교했더니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조절 약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조절이 된다, 어떤 연구에서 조절이 안 된다, 근데 아직 논쟁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아직 콜레스테롤이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조절해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비만이신 분들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이제 많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그 무릎 통증의 원인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때문이 아니라 혹시 비만 때문은 아닐까요? 네, 원래 비만과 같이 체중이 높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라든가 기본적으로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알려진 모든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체중과 상관없이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무릎 통증이 심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말랐는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이제 환자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무릎 통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인 대사질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외에 다른 대사질환은 영향을 미쳤던? 재밌는 것은 원래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무릎 관절염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는데, 저희가 했을 때도 같은 데이터로 했을 때도 발달 자체에는 영향을 주는데, 같은 다른 조건들을 동일하게 놨을 때 무릎 통증에는 대사증후군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직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만이 무릎 통증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많은 대사질환이 점점 증가하면서 무릎 관절염 환자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도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가 아직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정말로 사람에 있어서 무릎 통증 연관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특성상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우선 연관성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동물 연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 시기를 시킨 그
어떤 실험 쥐들에서 무릎의 관절염 발달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동물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합했을 때는 이제 콜레스테롤 혈증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무릎 통증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 통증이 단순히 뭐 젊을 때 다쳐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사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수술이나 어떤 그 처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체중 감소를 한다든가 내과적 질환을 관리하는 쪽으로 좀 전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교수님 말씀하신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료계에 또 큰 발전이 있길 또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